데일리 브리핑. 네, 오랜만에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일이 있어서 출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예. 네. 안 계신 2주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지수들이 발표가 됐고, 특히 이번 주에는 CPI, PPI가 발표가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많이 좀 둔화가 됐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금리 인하는 확실해졌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고, 뭐 3월부터 시작할 것이다, 5월부터 시작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여론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은 그 CPI가 나온 것은 이제 주류, 그러니까 가장 많은 그 비율을 차지하는 경제학자들의 또는 월가의 예상과는 좀 비슷하게 나왔다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이제 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한층 높였고요. 네네. 특별히 그 점이 더 이제 좋은 그 주목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심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다는 점하고 합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잡혔는데 또 돌발 변수가 나와서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를 가져올 만한 그러한 내용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현재 상태에서. 그러니까 가장 그 인플레이션을 돌발시킬 수 있는 게 뭐 갑자기 또 서비스 부문에 수요가 확 늘어가지고 소비가 늘어가지고 사람이 부족하다든가 이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든가 이러한 변수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안정돼 가는 분위기죠. 모든 그 산업이나 또는 생산이나 소비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이번에 CPI 나온 것이 앞으로의 그 큰 변수 없이 이러한 추세로 쭉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기대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발표가 상당한 그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 다 그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그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연준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본인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연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듣는 것 이상으로 많은 그 정보들을 듣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겠죠. 예, 그쪽에서 연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 하나의 개인적 의견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아서 집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어느 한쪽의 의견에 쏠리는 것은 이제 조금 그 경계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면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도 금리 인하설도 보면은 뭐 심하게는 내년에 2.5%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하는 그런 전문가도 있는가 하면은 내년에도 하반기까지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어서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뭐 어떻게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단계다. 근데 이 말은 뭘로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확실하다는 것이 있으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버립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 하나의 설이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이 좀 많이 수그러드는 방향의 모습을 지난 한 달 동안의 지표에서는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큰 어떤 원자재 가격, 특히 에너지 가격에 파동이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국제적인 공조체적 그리고 서로 간의 잘 그 외교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번지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는 현재 인플레이션의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만이 지금의 팩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소매 판매가 반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줄었다는 것은 물론 이제 당연히 안 좋은 건데요. 예. 근데 소매 판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 감소했다는 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 소매 판매 하락. 네. 왜 그러냐면 소매 판매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종합 가격 곱하기 판매량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 이 가솔린 가격을 포함해서 에너지 부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솔린 판매가 굉장히 많이 준 걸로 나타나면서 소매 판매 하락을 많이 좀 가져왔고, 네. 그다음에 또 자동차 판매도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문은 뭐냐면은 변동폭이 커요, 매달. 그래서 이 자동차 판매와 가솔린 판매 또는 에너지 판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매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네. 저희가 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가격 변동,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한 것에 비하면 실제 가솔린 판매 자체가 줄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은 줄지 않았는데 가격이 줄므로 해서 전체 소매 판매 중에 가솔린 판매가 준 걸로 많이 좀 이렇게 확대가 됐다. 이제 이런 점이 있어서 이번에 소매 판매 하락은 양에서는 줄지 않았다. 대신 가격이 하락하면서 준 걸로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죠. 양은 늘면서 가격이 준다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변동폭이 큰 자동차 판매를 제외하고 나머지 꾸준한 우리의 소위 근원 생활에 들어가는 판매는 줄지 않았다, 늘었다. 이렇게 보면은 아직 소비가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서 0.1% 마이너스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에 적용을 하는 실질 판매를 보면 약간 좀 늘은 부분, 그 다음에 자동차와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일 일어나는 그러한 소매 판매는 줄지 않았다, 늘었다는 점에서는 네.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뭐 소매 판매가 조금 더 이렇게 반년 만에 하락하면서 이번 연말에 지금 쇼핑이 좀 저조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것이 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더 판매가 지금 이 소매 판매가 더 저조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번 연말에 소비가 줄 것이라는 쪽이 조금 더 대세를 이루고 있는 예상치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10월부터 시작된 학자금 융자 페이먼트가 이제 다시 재개되었죠. 재개된 것 때문에 한 달에 평균 한 300불 정도를 더 페이하게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학자금 융자를 가진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다른 데서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보면은 소매 판매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근데 연말에 크리스마스나 연휴에 여러 가지 선물하고 하는 것에 예산이 줄지 않겠느냐, 버젯이 줄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파격적으로 갑자기 다들 생활하기가 힘든다 이런 단계의 그런 평가나 지표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이제 조금 둔화되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지금 소매 판매가 급격히 하락하는 그러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게, 지금 애틀란타의 연준이 잡고 있는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현재로서는 가장 정평을 받는 그러한 기구인데, 네. 지금 애틀란타 연준의 Fed Now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현재 4분기의 경제 성장률도 연준 기준으로 2.2%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3, 4분기에 4.9%만큼의 아주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4, 4분기 2.2% 성장은 미국의 지난 한 20, 30년간의 평균치를 보면 굉장히 좋은 숫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비관적인 그런 전망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이 소비자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막 흘러가면서 어이구 큰일 났다, 아니면은 좀 괜찮네, 그냥 이러고 이제 삶이 흘러가졌는데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최은하 대표께서는 수십 년 동안 경제를 연구하고 공부하셨는데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그 미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미국 경제 상황은 유례가 없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연준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걸 겪으면서 이렇게까지 경제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주 급격하게 이 경제가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했는데, 네. 그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양이나 또는 종류나 여러 가지 시기, 그러니까 기간으로 볼 때 이렇게까지 많이 한 역사는 없어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제를 뭐 파국에 빠뜨렸다 하는 그러한 그 위험 징후는 지금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학습 효과, 또 그다음에 연구하는 그 미래지향적인 연구 결과, 이런 것이 그런대로 많이 작용을 잘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네. 지금 현재로 보면은 뭐 그렇게 이 현재 상황이 역사적인 반복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는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그렇게 비교할 만한 대상은 없는데, 네. 그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는 것에 비해서는 연준이 굉장히 그 빠르게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그 2020년 3월, 4월은 마치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저희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맞아요. 떨었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작년에 한 해 동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을 했지만, 그 인플레이션 고생했다고 해서 실업률이 급격히 올라간 거나 뭐 이런 일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소매나 또는 서비스 부문의 판매가 뭐 갑자기 없어지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고용은 뭐 여전히 강하죠. 물론 지난달에 이제 실업률이 3.5에서 3.9로 올라갔지만은 3.9% 실업률도 이례적으로 낮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저희들이 살면서, 저희 같은 개인들의 삶에서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일희일비한다는 말씀이 맞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큰 어떤 타격이 없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네. 지난 1년 반.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 특수 상황을 현재까지 너무나 잘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 잘 대응하고 있지 않느냐. 이 와중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뭐 세계가 뭐 식량 위기에 빠져들 것이다라는 또 그때 걱정이 또 얼마나 많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 부분에서 그 원유가 아주 그냥 150불 갈 거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그 뭐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인 뭐 JP 모르건 같은 데도 150불을 예상할 정도의 착각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 75불대로 떨어지고 있어서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은 그 현재까지의 모습은 너무나도 잘 대처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축적된 그 힘이, 저력이 앞으로도 경제를 잘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대처 능력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지금 저희한테나 그 많은 국가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은 이제 국가 간 공조 체제인 신자유주의 경제 철학에 의한 국가 간 공조 체제, 글로벌 공조 체제가 지금 이제 변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어제 바이든 시진핑 그 회담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뚜렷한 결과가 안 나와요. 우리는 우리 거 하겠다, 너희는 너희 거 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부분이 가져오는 결과는 아무래도 생활이 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글로벌 공조 체제는 아무리 어떻게 폄하를 해도 저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좋은 장점은 생산 원가가 싸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글로벌 공조 체제를 하지 않고 각 권역별로 또는 국가로 생산을 가져온다는 것은 생산 원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생산해 보세요. 당연히 올라가요. 국가 안보 면에서는 좋은 점이에요. 그러나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생활 수준에 있어서는 조금 희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얼마나 그 전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아직 미지수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연준도 쉽게 대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국가 간 그 무역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의 변수가 남아 있지만
국내나 금융 쪽의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의 능력이라면 그 연준과 재무부의 여러 가지 능력을 볼 때는 의회도 지금 정신 차리지 않습니까? 임시 지출안도 뭐 빨리빨리 통과시키고 이제는 의회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잘 버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